안녕하세요. 이캐스트 기본과정 제3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메라어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공조 용량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엄메라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현재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날씨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었죠. 이 날씨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1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이 각각 시간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365일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씩 하면은 총 8,760시간. 지금 이제 수량을 세워 보면은 보시면 8,760개죠. 이 8,760시간에 해당하는 각 시간대별 외기 습도 온도, 공고 온도, 뭐 그 대기압, 뭐 바람, 뭐 이거 외에 뭐 더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을 시간대별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기 온도 조건을 대비해서 우리는 각 실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뭐 사람 부하라든가 그리고 조명 부하 그리고 장비 부하 같은 것을 입력하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하를 산정한 후에 우리는 공조 용량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이 공조 용량으로 해당하는 부하를 처리하도록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부득이하게 이런 공조 장비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해당 실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해당 이 존에 설정했던 온도에 맞춰서 유지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 설정 온도에서 범위를 벗어난 그 시간대를 엄메라워라 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추려놓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메라워는 이 건물이 어떤 용량적인 부분에서 그 해당 존을 공조하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년 중에 한 300시간 이하로 전체 건물로 대상으로 해서 300시간 이하로 발생하도록 모델링이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허용되는 정도로서 부하 계산이 진행되곤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엄메라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공조 용량이 부족한 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당 존에는 이런 발열 부하라든가 외벽에 의한 어떤 외기에 대한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런 부하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하 대비해서 코일이라든가 팬에 대한 용량들이 좀 부족하게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 이 해당 존에 있어서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뭐 문제로는 이런 용량이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실이라든가 회의실 특성이 좀 틀리겠죠. 침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을 거고 회의실 같은 경우는 보통 근무 시간 낮이나 아침 이때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실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실에 대한 운영 스케줄이 완전 상이한데 현재 보면은 이게 싱글존 유닛이 같은 존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것을 다른 존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멀티존 시스템이 되어야겠죠. 뭐 VB 박스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레이팅 코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각각 다르게 그 조닝을 이렇게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것을 같은 그러니까 침실을 기준으로 이게 공조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회의실도 이 침실의 기준에 따라서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싱글존 시스템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장비 용량이 충분하더라도 침실이라든가 회의실 둘 중에서 한 군데에 엄메라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동일한 그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스케줄뿐만 아니라 이제 부하 특성이 이렇게 다른 예를 들어서 A존과 B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은 내주부기도 하고 실내 장비 발열 부하가 비슷하다면은 이런 것은 한 개의 조닝으로 묶어줘도 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외벽이 있다든가 이제 외부적인 특성 그리고 내부적인 발열 부하의 특성 이런 것들에 틀린데 상이한데 불구하고 같은 조닝으로 묶어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메라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어, 네, 언메라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언메라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예시는 일단 A존과 B존에 대해서만 이제
비교를 해서 언메라오를 따진 건데, 사실은 이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언메라오를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A, B 존뿐만 아니라 다른 존들도 좀 더 추가해서 이 언메라오를 따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도 현재 그냥 1시부터 뭐 8시까지 총 8시간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했지만은, 이게 8,76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대상으로 이런 언메라고 아워가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대별로 1시에는 A존이 언메라워가 났고, 또 뭐 7시, 8시 이렇게 났네요. B존 같은 경우는 3시, 5시, 7시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토탈 언메라워 같은 경우는 A존이나 혹은 B존 중에 어느 한 존만 언메라워가 나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언메라워가 났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A존만 언맷인데도 언맷 판정을 낸 거고요. 만약에 2시에는 둘 다 맞았죠. 그러니까 둘 다 언맷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언맷이 아닌 거고요. 이 3시 경에는 비존이 언맷이기 때문에 언맷으로 됐고, 뭐 5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탈 언맷을 따져서 이 전체 8시간 중에 이 두 AB 존을 대상으로 언맷을 따졌을 때는 총 5시간의 언맷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링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메라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 번째 디테일드 시뮬레이션 아웃풋 그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숫자가 언메라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위에는 쿨링에 해당하는데 현재 187시간, 그 아래에는 이제 1000시간이 넘어가죠.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는 300시간 이하가 되도록 그 허용치로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쿨링은 좀 괜찮은데 히팅 같은 경우는 많이 현재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트로틀링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음, 여기 보면은 각 실마다 소머스테트 온도계가 있죠. 이 온도계 타입도 보시면은 프로포셔널, 투 포지션, 뭐 리버스 액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트로틀링 레인지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온도계를 조절할 때 허용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움을 보게 되면은 이 트로틀 레인지는 보통 이 소머스테이트의 타입이 프로포셔널이나 리버스 액션 같은 경우는 2도 F로 설정을 하고, 투 포지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밖에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0.5도 F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그 해당하는 존의 온도가 트로틀링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은 언더 쿨드 혹은 언더 히티드 됐다고 이렇게 판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현재는 2도씨, 그러니까 만약 실의 온도를 70도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72도라든가 68도 그 사이에 온도 편차가 있다면 그것은 언맷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현재 70도인데 73도가 되거나 아니면 67도가 되면은 그 범위가 3도로 현재 그 설정된 2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언맷으로 판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5도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실내 온도를 70도로 했을 때 만약에 65도까지는 언맷아웃가 아닌 거고, 만약 65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제 언맷으로 판정을 하는 거죠. 거꾸로 뭐 75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인지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현재 그에서 명확한 것은 히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언맷이 많이 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허용 범위 내에 이 언맷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이, 이게 제가 언맷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실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혹은 이제 조닝의 특성이 틀린 다른 조닝과 함께 하나의 조닝으로 구성된 경우인데, 제가 모델링하면서 뭐 특별히 제가 특성이 다른 그런 이제 존을 같은 존으로 묶어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이제 어떤 실의 부하가 부족한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언맷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언맷은
전체 건물에 대한 이제 엄맷을 계산한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존 퍼포먼스 서머리라는 이 레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 존마다의 그 엄맷 혹은 이제 시스템의 엄맷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은 보다 더 어디서 엄맷이 나고 있는지 그런 원인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VAB 시스템이죠. 이 VAB 시스템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미팅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300시간 이하로 적절하게 엄맷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은 108홀 같은 경우는 현재 엄맷, 히팅 엄맷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홀에 있어서 히팅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비 용량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고서 중에 맨 아래 시스템 디자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VAB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홀 같은 경우에 베이스보드 용량이 약 한 1 정도 되어 있죠. 1kg BTU. 그리고 뭐 홀은 3.16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하를 해당하는 존에 대한 부하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여기서 108 홀 같은 경우에 현재 발생하는 부하가 1월 달에 3.588로 굉장히 크죠. 그 아까 잡혀 있는 용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히팅 용량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에 대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베이스보드 용량이 있죠. 이것을 좀 서머스태틱으로 해서 아까 현재 3.588이죠. 그래서 이게 베이스보드 용량이 이전에 우리가 에너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그 위자드 모드에서 그냥 단위 면적당 그 BTU 30 BTU 용량으로 현재 기입이 돼 있던 상태였죠. 어떤 부하 계산을 통해서 입력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엄맷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그 용량이 제대로 부하 계산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대략 한 3,500 아까 얼마 나왔죠? 3,588 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 정도 용량으로 놓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여기서 이제 디테일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면요. 68시간으로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아까 몇 시간이었죠? 아까 레포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798시간인데 그 이쪽에 히팅 용량을 늘려줌으로써 이제 68시간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언메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존에 언맷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다음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PSG에서 또 423시간 언더 히트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패키지드 싱글존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의 언맷을 또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무턱대고 그냥 히팅 용량을 늘려줄 게 아니라 이것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아월리 레포트를 확인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월리 레포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향후에 디테일 모드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인데 뭐 지금은 그냥 가볍게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경험 삼아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B1 스튜디오죠. 네, 여기서 음,
이 B1, B01 스튜디오 존에 대한 그 시간대별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온도계 세팅, 몇 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 온도를 또 확인을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H백 장비가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음, 현재 여기를 공조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거죠. 투. 네, 그리고 여기서 뭐 한번 히팅 코일 용량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그 토출되고 있는 공기의 온도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량도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예. 네, 이 상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월리 레포트를 보시려면요, 여기서 우리가 보던 디테일 보고서에서 상단에 보면 아월리 리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보시면은 이 8760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선택했었던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시컨트였네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네, 제가 여기서 좀 제가 선택한 항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봐야 될 부분이 토출 온도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맥시멈 예, 보면은 이제 최대 그 공급되는 온도죠. 그리고 데시컨트는 지워주고 뭐 이것도 하나 지워주고 네. 이렇게 이런 항목들로 뭐 향후에 다시 한번 배울 테니까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일단 파악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디테일 보고서에서 아월리 레포트를 또 열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좀 보기 좋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지워줘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현재 이 해당하는 실의 스튜디오실이죠. 그 실에 우리가 설정한 온도, 우리가 몇 도로 설정했는지 이 데이터는 여기서 설정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해당 온도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가 냉방할 때랑 난방할 때랑 그 설정 온도가 있었죠. 그래서 난방할 때는 우리가 몇 도로 입력을 해줬었죠. 이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뭐 다 배우시겠지만 제실 시갈 때는 70도, 제실 안 할 때는 64도로 입력을 했었네요. 이거 전부 다 DD 위자드 단계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70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 999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거 이제 마법사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야간에는 팬을 꺼주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999라는 것은 이 장비가 아예 꺼진 상태일 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장비가 만약 팬의 스케줄이 그래 팬이 이제 꺼진 상태라면은 자동이 따라서 전체적인 이 해당 시스템의 장비는 꺼진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녁 시간 그 해당 시간에는 전부 다 999로 장비가 꺼져 있는 거고요. 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면은 우리가 그래서 팬의 스케줄을 밤에는 저녁에는 이제 팬을 돌지 않도록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70도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실내 온도가 이렇게 틀어도 장비를 틀어도 60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주일 내내 한 60도에서 64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네요. 우리가 이 언메라워를 판정하는 그 트로틀링 레인지를 몇 도로 봤었죠? 이거 시스템이 2도로 봤었죠? 근데 현재 2도를 훨씬 넘어서 거의 10도 가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시간들은 전부 다 언맷으로 판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나이트, 그 장비가 꺼질 때는 그 시간대는 언맷으로 굳이 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전부 다 언맷에서 제외가 된 거고 쭉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시간대 지금 1도밖에 차이 안 나죠? 이럴 때는 이제 언맷으로 판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먼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토탈 서플라이 그 플로우 레이트는 우리가 자동 계산하게 해줬죠. 보면 이제 현열 로드를 바탕으로 이 서플라이 풍량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자동 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정풍량이기 때문에 일정한 풍량으로 공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 해당하는 장비의 토출 공기 온도인데 현재 90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로드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게 원래 70도로 이렇게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공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안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면은 1차적으로 뭐 이 현재 부하가 그 크게 발생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이게 야간에 장비를 틀지 않다 보니까 그 야간 시간대에 축냉이 된 그런 열기로 인해서 어떤 이 예열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기 위해서 보면은 이 현재 토출되는 공기 온도랑 이 풍량이 한 번에 이 공기의 온도를 설정 온도까지 올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을 토출되는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토출되는 공기의 풍량을 높여주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토출되는 공기는 어느 정도 한정이 있죠. 너무 크게 올리면은 공기가 뭐 제대로 떠서 뭐 제대로 공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성층화 때문에 아니면 너무 뜨거운 공기가 머리 위로 이렇게 내려 쏟으면은 이제 거기 제실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많이 올리기에는 좀 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보통 부하 계산을 하는 이 캐스트 자체는 지금 장비가 선정된 것은 전부 다 최대 부하법 우리가 쓰는 그런 부하 계산에 의해서 최대 부하법으로 계산이 된 건데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서의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축냉이 발생해서 이런 언맷이 나는 이런 부분 들까지도 더 분석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는 첫 번째로 풍량이나 아니면 토수대로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야간 시간대도 어느 정도 특정 온도 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돌려준다면은 이렇게 축냉이 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솔루션을 찾으셔서 적용을 해주신다면은 이런 언메라우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원인을 많이 줄여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런 원인을 바탕으로 한번 언매 아워드를 좀 줄여볼 건데요. 가장 먼저 아까 레포트를 봤을 때 패키지드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언맷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패키지드 장비의 토출 온도를 현재 90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고요. 한 105도까지 올려놨네요. 기본값이. 이게 저기 VAB 시스템 같은 경우는 풍량이 줄기 때문에 한 95도 정도로 이렇게 좀 제한을 권장을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정풍량이기 때문에 난방시에도 풍량이 줄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5도 혹은 뭐 그 이상 올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105도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나머지 패키지 타입도 이 해당 3개 전도 전달 이렇게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5도로 올려줬고요. 그리고 한번 풍량도 좀 더 올려줄까요? 풍량도 지금 언메아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설계된 값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186인데 지금은 이게 지금 설계 단계니까 이런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미 장비가 이미 다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거 모델링을 하는 거라면은 그때는 뭐 어떤 운영적인 면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죠. 지금은 설계를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장비 용량이라든가 풍량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스튜디오 에어 풍량을 이게 자동으로 현재 계산이 돼서 186이 됐는데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주죠. 한 250. 250으로 했는데 아마 풍량이 더 크게 잡힐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H100 시스템 사이징을 할증을 15% 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서를 보시면은 그 할증을 먹은 만큼 풍량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 250 너무 많은 것 같고 230 정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프룸 같은 경우도 현재 67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 어느 정도 줄까요? 한 67이면 한 130 정도 줄까요? 네. 그리고 트레이닝룸도 166인데 한 200 정도 줄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언메라가 많이 줄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한번 언메라를 확인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언메라가 많이 잡혔죠.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허용이 될. 네, 네, 전부 다 언맷이 다 잡혔죠.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언맷을 해결을 했고요. 다음으로 또 다른 데 언맷을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유닛 히터 쪽에서 204 계단실 토일렛 그 스테어 1층 계단실이 좀 많이 이게 나타나고 있네요. 계단실하고 2층 토일렛 그죠? 전부 다 300시간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이 시스템도 우리가 야간에 장비를 안 돌게 아마 입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보통 화장실에 유닛 히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그 실의 난방, 그 화장실을 난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또 한겨울철에 그 수도 배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시 특정 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유닛 히터 같은 경우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좀 야간에도 꾸준히 이 히팅 장비가 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언맷이 나는 것이 아까 봤듯이 그 야간에 장비가 안 도는 시간대에 너무 축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만큼 용량이 딸리다 보니까 아마 언맷이 낮다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했듯이 아월리 레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런 결과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닛 히터에 대해서 24시간 그 가동을 하는 걸로 입력을 해볼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어,
화장실 팬 같은 경우에 라이트 사이클 컨트롤이 있죠. 이것을 뭐 DD 위자드에서 조절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꿔주는 것도 어차피 같은 건데요. 현재 라이트 사이클 컨트롤은 스테이 오프로 되어 있죠. 이것을 뭐 스케이 사이클 애니 온 애니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유닛 히터도 전부 다 동일하게 네, 입력을 해줄까요? 이렇게 입력하기 힘드니까 한번 스프레드 시트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펜 라이트 사이클 컨트롤이 있죠.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제가 사이클온 애니로 해놨는데 여기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손쉽게 더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4시간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유닛 히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비제실 시간대는 온도를 완화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향후에 이걸 다 따로 다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비제실 시간대는 55도로 했고 뭐 제실 시간대 60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온도를 좀 더 낮춰 주셔도 됩니다. 50도까지 낮출까요? 굳이 뭐 이렇게 난방을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엄메라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디테일 레포트를 확인을 해보면요. 요즘 오히려 엄메라워가 늘었네요. 너무 음, 이- 네. 너무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 온도 차이를 너무 많이 줬죠. 55도 정도로 좀 낮춰주고요. 뭐 그렇게 화장실이나 계단실이 그렇게 따뜻하게 공조를 할 필요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좀 낮춰주고 음, 장비 용량을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2번, 105도 그리고 일괄적으로 다 올려줄까요? 다 올려주시고 특정 유닛만 이걸 뭐 토출 온도 올려주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일괄적으로 좀 토출 온도를 다 올려주고요. 네, 그리고 좀 아까 심각했던 실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12 스테어 여기죠. 음, 이런 해당 실들은 좀 할증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25% 그리고 200이 툴렛 여기 좀 많이 나는데 시스템 자체를 여기 사이징 레시오를 여기다가 할증을 주게 되면은 이것은 코일 사이즈하고 그 풍량도 같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히트 사이즈 레시오를 올려주면은 이거는 풍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히트 코일에 대해서만 사이징을 더 늘려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25. 이 상태로 한번 돌려볼까요? 만약에 또 언맷이 나오면은
그때 또 장비를 조금 더 늘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디테일 레포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드디어 300시간 이하로 히팅에 대한 언메라고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또 보게 되면은 좀 더 양호하고, 네, 여기도 137시간으로 많이 줄었죠. 네, 여기 17시간. 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좀 많은 걸 보여드리게 됐는데, 어, 이게 또 아까 제가 여기서 50도에서 60도로 갑자기 올렸잖아요. 델타 T가 10도가 되다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그 시간 내에 10도를 올리기 위해서 장비 용량이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또 장비 용량이 커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거 델타 T를 크게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히팅 장비의 용량이 충분할 때 그것이 커버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현재 같이 이런 상태면은 이게 너무 델타 T를 크게 가져가면은 또 그로 인해서 언맷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언맷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야간에도 이제 장비를 기동하게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장비 용량도 늘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해 봤는데요. 뭐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300시간 이하로 줄여주면은 특히 설계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는 점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하 계산이라든가 장비 선정의 모든 기본적인 부분들을 완료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번 직접 장비 일람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아마 이번 강의 내용의 상당 부분들이 제가 사전에 좀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또 디테일 모드에서 다룰 내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뭐 차근차근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나씩 설명을 잘 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리 이런 것을 배울 것이라는 예습 차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따라오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